깊은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맞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입니다. 두 사람은 신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원효는 진평왕 시대의 승려가 된 사람으로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에서 지방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원래 성씨는 설씨인데 원효라는 이름은 새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졌지요. 원효의 효자가 새벽을 뜻하는 한자어에 해당하지요. 원효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승려가 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불교 장려 정책 속에 스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당시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에 의해서 운영되던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원효와 같은 지방 출신들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에 제한이 있었지요. 맞아요. 따라서 신분 한계 때문에 일찌감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의상은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선덕여왕 13년인 644년에 경주의 황복사에서 승려가 되었는데 그는 661년에 바닷길로 당나라에 들어가 지엄대사를 스승으로 삼아 화엄종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후 670년에 귀국하여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여 신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지엄대사는 당나라 수도 장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의 지상사에서 수도하고 있던 승려로 중국 화엄종의 2대 조사였으며 나에게 화엄학을 가르쳐준 스승이지요. 그렇군요. 저도 당나라에 유학했다면 이분께 학문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원효와 의상이 한창 불법을 공부하던 시기는 신라가 통일전쟁을 치르던 태종 무열왕 시대였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신라 제29대 왕이었죠. 이 시기에 신라 승려들은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는데 원효와 의상도 그러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지요. 당나라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의상, 자네도 그랬구먼.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 당시 불교의 선진국은 당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결심한 거예요. 가자, 당나라로 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육지길로 당에 가기 위해 고구려 땅으로 몰래 숨어들어 요동 지방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들려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간신히 신라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이지요. 그럼요. 아무리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두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도 공부에 대한 나의 신념은 꺾을 수가 없었죠. 자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맞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당나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이번에는 바닷길로 당나라를 가기로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두 사람은 경주를 출발하여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 부근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군. 부지런히 걸어야겠군. 신발끈 단단히 동여매고 부지런히 길을 걸어갔죠. 우리는 부처님이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아, 그때 밤은 깊어가는데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져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었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오래된 무덤 안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워낙 피곤하여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자마자 꿈나라로 깊숙이 빠져들었고
원효가 한밤중에 심한 갈증이 일어 비몽사몽간에 머리 위에 놓인 물병에 물을 마셨습니다. 잠을 자는데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요. 잠결에 손을 더듬어 물병을 찾았죠. 그런데 손에 떡하니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컥벌컥 마셨지요. 뭐예요? 혼자 만난 거 드신 거예요? 만났지요. 이 세상 어떤 단 것보다 더 만났지요. 그런데 결국 만난 거라기보다는 아침 해가 쨍쨍 무덤 위로 솟구쳤습니다. 눈이 번쩍 뜬 원효의 뇌리에 어젯밤 만나게 먹은 물맛이 불현듯 떠올랐죠. 원효는 급히 물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가 물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몸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위로 밀고 올라왔어요. 한참을 토악질하고 난 후에야 마음은 진정이 되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내 머리를 무언가가 비수처럼 꿰뚫고 지나가며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저녁에 먹은 물이 사실은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물이었다고요. 그렇죠.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라더니 일체 유심조의 이치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를 말합니다. 단박에 원효는 불법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도 난 그렇게 해서 깨닫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네도 한번 마셔보겠나? 깨달음의 물을.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스님. 이제 나에게 당나라로의 불교 유학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스님, 나는 당에 가지 않겠소.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내가 여기에 있은들 깨우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소. 나는 이곳에 머물겠으니 스님 혼자 다녀오시게 라고 의상에게 말했죠. 결국 원효는 당으로의 유학을 포기하고 나 혼자 당으로 건너갔어요. 이 사건이 우리를 불교의 마수로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원효는 신라에서, 저는 당에서 공부하여 서로의 사상에 맞는 불교를 퍼뜨렸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라를 불국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스님 먼저 하시죠. 전 유학 다녀와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